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할 경우에 개인과 법인 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으로 끝까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TV의 최원수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법인으로 주택을 사면 어떤 세금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세금적으로 뭘 고려해야 되는지 얘기를 했다 한다면, 이제 오늘은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개인과 법인을 좀 비교를 할까 합니다. 그동안 세제 혜택 때문에 개인과 법인을 고민을 했다 한다면은, 이제는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할 때도 개인과 법인 간에 좀 비교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걸로 하는 게 유리한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드릴 거였는데요. 일단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일단 법인의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법인세 감면, 그 다음에 양도세적인 측면에서도 주택임대사업이 유리한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2020년 6월 18일 이후에 이제 법인에 대한 과세가 강화됐고요. 취득세도 지역에 불문하고 12% 중과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제외가 되고, 법인세 혜택도 제외가 되는 등 좀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법인에게 많아졌었죠. 근데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도 역시 여기에 따라가서 이제 저희가 많이 이제 웬만하면은 법인으로 주택 구입은 어려워졌다라고 많이 그 전에 방송도 했었고 했는데, 그런데 세 번째로 일단 2023년 1월 3일 날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4개구를 제외하고 전 지역 주동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됨으로써 다시 이제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라든가 다양한 혜택들이 살아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업 혜택도 다시 한번 검토 대상이 될 수 있겠다 판단을 하는데요. 근데 다만 이제 개인이 유리한지 법인이 유리한지는 한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통상적으로 주택임대 사업을 뭘로 할 것인가, 이제 이거를 제가 오늘과 다음 시간 두 번에 나눠 가지고 개인과 주택임대 사업을 여러 가지 좀 세금 제도를 분리해서 여러분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일단 각 비교하여 선택할 게, 오늘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의 혜택, 그 다음에 보유할 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까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법인 임대사업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고 개인과 법인 간에 어떤 비교를 해야 되는지를 좀 자세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제 임대사업을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소득세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월 임대소득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소득세 발생과 법인세 발생을 하는데, 이 두 가지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제 보이지 소득세와 법인세 비교까지 하면 두 번에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취득세와 그 다음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세 가지 세금 제도를 어떻게 법인에 적용이 되고 개인과 차이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법인의 주택취득세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했듯이, 일단은 조정대상 지역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무조건 12% 과세가 된다는 게 굉장히 큰 약점이었어요. 그리고 1억 이하 물론 주택에서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근데 이제 주택임대사업을 등록을 하면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가 딱 하나가 있죠. 뭐냐면은 최초 분양받은 공동주택 플러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아파트는 제외가 되고요. 아파트는 어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자체가 안 되는데, 근데 아파트인데 도시형 생활주택인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여기에 또 다시 임대사업자가 된다는 점도 우리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때 임대 유형은 장기 임대주택 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그리고 면적 요건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이 되고요. 만약에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 사이의 국민주택 규모는 50%가 감면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감면받는 케이스는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 20호 이상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했을 때 한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액 요건은 취득가액 6억 원 이하고요. 그리고 등록 요건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고, 해야 되는 거고, 감면 기한도 2020년 11월 31일까지인데 개인과 법인이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이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왜 법인한테 이 취득세가 유리하냐면, 왜 취득세 감면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민하게 만드냐면,
일단은 지역에 관계없이 불문하고 12%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주택 같은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뭐 이런 법인으로 임대사업 했을 때 이걸 감면받는다고 한다면 이 금액이 상당히 크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이 되긴 하지만 과연 법인이 유리한지 개인이 유리한지는 좀 따져봐야 되는데 어쨌든 취득세 같은 경우는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다. 재산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세 역시도 개인과 법인이 동일한데 재산세도 이제 면적에 따라 40제곱미터 이하는 100제곱미터 100% 그리고 40에서 60제곱미터 사이는 75%,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는 50% 감면된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데요. 이 재산세 감면은 사실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제가 자세히는 설명하지 않겠지만 개인과 법인이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임대주택 수 2세대 이상 임대사업을 등록할 경우에 한해서 이게 적용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가액 요건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오피스텔은 시가표준액 4억 원 이하에 해당되니까 이것도 우리가 좀 알고서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가장 큰 건 종합부동산세예요. 지난번에 제가 법인이 이제 주택을 갖다가 보유하기 어렵게 된 게 종합부동산세라고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단 법인은 가장 큰 건 기본공제가 없다는 거예요. 개인 같은 경우는 공제가 되는 반면에 법인 같은 경우는 공제가 배제된다. 그리고 세율도 2.7%, 5% 단일과세, 주택수에 따라서 2.7%, 5% 단일과세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죠. 근데 주택임대사업을 등록을 하면 요 주택수에서 합산 배제, 즉 종부세가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2020년 6월 18일 이후 등록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합산 배제가 적용이 안 됐지만 그런데 아까 2023년 1월 3일, 13일 이후로 조정대상 지역이 서울 4개 구를 제외하고 다 풀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법인 주택임대사업을 등록할 경우에는 합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조정대상 지역 소재주택은 합산 배제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종부세 2.7%와 5%를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은 되게 큰 장점이 된 겁니다. 그런데 개인과 법인의 차이가 있어요. 법령 문구를 보면 개인 주택임대사업자는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소재주택이 합산 배제가 안 된다고 돼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등록한 조정대상지역이다. 이 차이가 뭐냐면은 향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차이가 발생을 해요. 보통 개인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게 되면 조정 비조정 빠졌잖아. 이제는 다 빠져 있는데 만약에 뭐 2024년도 1월 달에 집값이 막 올라서 다시 조정대상지역을 서울을 묶었다. 예를 들면 서울 강서구에 내가 오피스텔 하나 갖고 있어서 여기가 그동안 주택임대사업자 합산 배제를 받았다가 그런데 개인 같은 경우는 2024년 1월 달에 만약 다시 조정지역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소급 적용이 안 돼요. 취득 시점이니까. 그런데 분명히 2024년 1월부터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합산 배제를 제외시킬 겁니다. 하지만 법인은 만약에 2024년 1월 달에 합산 배제가 적용이 되면 2020년 6월 18일 이후 등록하게 되면은 이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이 되면은 다시 종합부동산세가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게 단점인 거예요. 그래서 법인으로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제일 어려운 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은 향후 조정대상 다시 지정이 될 때 다시 종부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게 개인과 법인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만약에 주택임대사업을 등록을 한다면 개인과 법인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시란다면 당연히 개인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듭니다. 향후 만약에 이게 자칫 조정대상지역 재지정이 되거나 했을 때 충분히 세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도 유의하셔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법인과 개인 주택임대사업 등록 시 체크 포인트를 비교해 주세요. 네, 일단 개인과 법인 첫 번째 생각을 할 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법인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사업의 세금이 거의 없어진 상태지만 23년 1월 13일 이후로 대규모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인해서 취득이 부활한 점은 분명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특히 취득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죠. 그리고 취득세 및 재산세가 법인과 개인에게 동일하게 혜택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큰 차이가 안 나지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법인과 개인 간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 투자를 고려한다 한다면은 소득세면 종합부동산세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주택임대업은 법인보다는 개인이 유리하다. 이 점은 좀 알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와 법인세의 차이 그리고 양도세도 어떻게 적용되는지 차이를 갖다 고민을 할 텐데 이 부분에서는 조금 법인이 유리한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비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